자, 오늘 여기서 배워야 될 것은 일단 원순열인데요. 자, 원순열에 대한 개념 설명을 좀 할 거야. 필요한 부분을 필기를 해야 되겠지? 그냥 가만히 듣고 있으면 안 됩니다. 뭐 노트에다 필기하든지 노트에다 필기해서 정리하는 게 나는 좋은데 본인이 책에다가 필기하고 싶은 사람은 책에다 하세요. 근데 책이 여백이 별로 없어가지고 필기하기가 좀 불편해. 자, 원순열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A, B, C 세 사람을 일렬로 줄을 세운다라고 하면 3팩토리얼이라고 하잖아, 그지? 이거를 뭐라고 불러? 직순열이라고 얘기를 해. 얘는 순열과 조합에 대한 차이는 다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순열은 순서가 중요한 거고 조합은 순서를 고려하지 않는 거잖아, 그지? 자, 원순열은 말 그대로 원탁이 이렇게 있어요. 원탁에 A, B, C, D 네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다고 보자. 이 원탁은 하늘에서 내려다본 거야, 지금 내가. 이 원탁은 있잖아. 이 주변에 어떤 가구가 배치가 되어져 있고 어쩌고 이러는 거 아무것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다 평등한 자리입니다. 표시도 하나도 안 돼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A, B, C, D를 옆으로 한 칸씩 밀어봐. 그럼 여기에 A가 오고 여기에 B가 오고 C가 오고 D가 온다고 하더라도 차이가 없어, 원래랑. 왜? 원이기 때문에. 그렇지? 차이가 없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A가 여기 오고 B, C, D가 오더라도 차이가 없어요. A가 여기 오고 A, B, C, D 해도 차이가 없다고. 즉 다시 말해서 A가 위치하는 곳이 하나, 둘, 셋, 네 가지지, 그지? 그럼 우리는 이 A, B, C, D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 4팩토리얼인데 직순열을 했다면 4팩토리얼인데 똑같은 경우가 몇 개 생겨, 원에서는? 네 가지가 생기지. 그래서 4로 나눠줘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얼마다? 3팩토리얼이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줘도 되고 4명을 원탁에 앉힌다? 그럼 하나를 빼. 이렇게 해도 된다. 됐습니까? 이게 원순열이에요. 쉽지? 자, 거기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서로 다른 n개에서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여기다 별표, 조그만하게 별표 하나. 자,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여 원형으로 배열하는 방법의 수는 이렇게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잘 보세요. 우리가 다른 책에 보면은 센 수학이나 이런 데 다른 책 이렇게 정석이나 이런 데 보면 원순열을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하냐면 n명을 원탁에 앉힐 때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냐면 n-1 팩토리얼이다 이렇게 얘기해. 하나를 빼. 다른 책에서는 틀린 건 아니거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지금 방금 2번 동그라미 2번 같은 경우에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그냥 n명 전부 다를 원탁에 앉히려고 하면 빼기 1 해가지고 팩토리얼 하면 되는 데 있잖아. n명 중에서 내가 r명을 뽑아서 원탁에 앉히려고 하잖아.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돼? r-1 팩토리얼을 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잘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원순열의 개념은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는 게 사실은 정석입니다. 하나를 뺀다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하나를 뺀 것과 똑같은 결론이지만 사실은 하나를 뺀다는 근거가 없잖아. 왜 1을 빼는데? 원탁에 앉히는데, 그지? 그잖아. 그런데 사실은 어때? 4명을 일렬로 세운 다음에 겹치는 거 4가지를 빼준다는 거야. 나눠준다는 거야. 4개가 겹치니까. 맞지? 요 개념이 훨씬 좋아요. 그래서 n명 중에서 r명을 뽑아가지고 원탁에다가 앉히는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n명 중에서 r명을 뽑아가지고 직순열을 하면 얼마야? npr이지. 그거를 나눠주면 돼. r로 나눠주면 되는 거야. 내 말 이해했죠? 이런 개념으로 알아두세요. 자, 오래됐으니까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본다면, 자, npr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전에 배울 때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이렇게 배웠을 거야. 그치? 기억나지? ncr이라는 것은 순열에서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이 순열에서 순서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r 팩토리얼로 이렇게 나눠줬었지? 요거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거죠. 자, 그런 개념입니다. 조금 3번 볼까? 3번. 남학생이 5명, 여학생이 3명이 있는데 여학생 5명을 원탁에 앉힐 때 남학생과 여학생을 교대로 원탁에 앉히는 방법의 수를 구하여라 그랬어. 그럼 봐봐. 잘 봐. 남학생과 여학생을 교대로 원탁에 앉히려면 먼저 남학생을 먼저 원탁에 앉혀보자. 그러면 남학생 원탁에 앉히는 경우 얼마? 4 팩토리얼이야. 그치? 그 다음에 곱하기 교대로 앉아야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5군데 자리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여학생을 배치하면 되잖아. 그치? 그런데 이미 남학생이 배치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학생은 더 이상 원순열이 아니야. 왜? 남학생들이 앉아있기 때문에 한 칸씩 옆으로 옮길 때마다 다 다른 경우가 되잖아. 그치? 다른 애들이 옆에 앉아있으니까. 그래서 여학생은 직순열이야. 알겠죠? 요런 개념입니다. 원순열이니까 4팩토리라고 했잖아. 그치? 이게 남학생 먼저 앉힐 때에는 아무것도 없는 원탁에다가 앉히니까 원순열을 적용을 하고 남학생이 앉아있는 경우에는 여학생은 원순열이 아니니까 5팩토리얼로 간다고. 이해됐죠? 자, 그렇게 차근차근 풀어보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에 이웃하는 원순열의 수. 자, 6번을 보면은 남학생이 4명이 있어. 여학생이 2명이 있어. 자, 여학생끼리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학생이 이웃해야 되니까 여학생 2명을 그냥 꽁꽁 묶으면 1명이라고 쳐. 그럼 전체적으로 몇 명이 되는 거야? 5명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지? 그 5명을 원탁에 앉히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야? 4 팩토리얼이 되겠다. 그 다음에 곱하기. 그런데 이 묶여있는 애 중에 여학생이 있을 거 아니야. 여학생 둘이 자리 바꿀 수 있지. 곱하기 2를 해준단 말이지. 자, 11번 같은 경우에도 육각형의 모양이지만 원탁과 동일하죠? 개념적으로는 동일합니다. 원탁과. 자, 그 다음 12번을 볼게요. 이 확률과 통계는 공부할 때 너네들이 약간 좀 방법을 다르게 적용을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수원과 수투 이런 거 배울 때에는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그 개념을 완전하게 이해를 한 다음에 문제를 차근차근 풀어가야 되는데 이 확률은 개념이 별로 없어. 응? 우리 지금 원순열 다 배웠어. 그러면 이 원순열을
그 각각의 문제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너네들이 다 적용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많은 문제를 풀어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다양하게. 자, 12번을 볼게요. 어른이 2명, 어린이가 4명이 있어. 원탁에 앉을 때 어른 2명이 이웃하지 않도록 하래요. 자, 여기다가 그 유형 3번 위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이웃하지 지금 쓰지 말고 그냥 이렇게 써. 이웃해도 되는 애들을 먼저 나열한다. 이렇게 써. 그 3번 위에다가 이웃해도 되는 애들을 먼저 나열한다. 알겠니? 지금처럼 이웃하면 안 된다라는 말이 있을 때는 이웃해도 되는 애들을 먼저 배열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린이 4명이 이웃해도 되는 애들이네, 그지? 따라서 우리는 어린이 4명을 원탁에 앉혀요. 얼마? 3팩토리얼. 그러면 어른 2명을 앉혀야 되는데 어른이 앉을 수 있는 자리는 하나, 둘, 셋, 4군데지? 이거는 더 이상 원순열이 아니야. 어린애들이 앉아있기 때문에. 따라서 4개의 자리 중에서 2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면 끝난다는 거죠. 알겠지? 이런 개념의 문제들입니다. (15번) 한번 풀어볼래? 자, 먼저 봅시다. 먼저 여기 원탁에다가 식탁에다가 5개의 접시를 갖다가 원형으로 배열해야 되겠지? 그럼 제일 첫 번째로 우리는 뭘 할 수 있어? 4팩토리얼이다. 이걸 알 수 있어. 그치?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조금 어려운데 5개의 접시가 이렇게 놓여져 있어. 하나, 둘, 셋, 넷, 5개의 접시가 있는데 이 중에다가 사과를 3개를 올려놔야 돼. 사과를 3개를 올려놓는데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여기 이렇게 올려놓는 것처럼 사과가 놓여져 있지 않은 이 2개의 접시는 이웃하지 않도록 하라는 거야. 그치?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이거를 먼저 5개 중에서 이 5개의 접시 중에서 3개를 선택을 해야 되겠지. 이 접시가 다 서로 다 달라. 서로 다른 5개 접시 중에서 3개를 선택을 해.
그래서 사과를 배열을 해. 그러면 여기 안에는 이 사과가 놓여져 있지 않은 애들이 이웃한 것들도 포함되어져 있겠지. 그치? 그거를 빼줘야 될 거야. 그치? 그렇다면 뭐가 될까? 이게 이웃했다고 쳐. 이웃했다고 치면은 이걸 하나라고 묶어버리라고. 하나를 묶어버리면은 5개 중에서 내가 3개를 선택할 때 이 두 접시가 이웃하는 경우 뭐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하나, 서로 다른 접시니까 하나, 둘, 셋, 넷, 5가지 경우가 있지 않겠니? 맞지? 이해돼? 그래서 5를 빼줘야 돼. 됐나요?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이 5P3이라는 것은 있잖아. 접시만 얘기한 거야. 접시만. 그런데 문제는 또 뭐냐면 사과도 서로 다 달라. 서로 다른 3개의 사과야. 하나는 초록색 사과, 하나는 빨간색 사과, 하나는 썩은 사과. 뭐 이렇게 서로 다 다른 사과야. 그러면은 이 5P3이라는 것은 사과를 올려놓을 접시를 갖다가 배열하는 거지. 사과 아직 안 올려놨어? 사과 올려놓을 때 곱하기 얼마? 3팩토리얼. 어렵지? 이거 좀 어려워. 자, 그리고 또 선생님이 한 가지 이제 확률과 통계를 이제 처음으로 시작하는 학생들한테 조언을 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확통을 공부하다 보면은 모르는 문제가 나올 때 풀이를 보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 확통은 모르는 문제가 있을 때 풀이를 봐도 좋아. 왜냐면 확통은 있잖아. 머릿속에서 어떤 이 확률 통계를 잘 풀기 위한 훈련이 많이 되어져 있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고민을 해도 답을 찾기 힘들어. 그래서 내가 고민을 해보고 잘 모르겠으면 답을 가지고 힌트를 얻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확률과 통계는. 그런데 문제는 애들이 이런다? 확률과 통계를 갖다가 하다가 몰라가지고 답안지를 봤는데 답안지에서 너무 간단하게 식을 쫙 세운 거야. 아, 나는 이런 식을 생각하기가 힘든데. 그런 식은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경우의 수를 따져보고 나서 나중에 정리한 거야. 다시 말해서 어떤 확률과 통계를 문제를 풀 때 하나하나 나열해 보는 거 있지. 이런 경우 나열해 보는 거 되게 번거롭고 귀찮잖아. 그런데 그게 확률과 통계의 사고력을 키우기 위한 출발점이야. 잘 못 풀 때 바로 답안지 보면서 아, 이렇게 푸는 거구나. 짧게 식을 쫙 이해하고 그 식을 갖다가 쭈루룩 써놓고 넘어가면 그거는 확률과 통계의 사고력에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아.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보다 내가 그냥 하나하나 다 세어봤어. 그럴 때 답이 38가지가 나왔어. 그럼 38개를 셌다는 거 아니야? 근데 답안지를 봤더니 되게 간단하게 풀었어. 그래도 어쨌든 난 답은 맞았어. 누가 더 잘한 거야? 하나하나 세면서 푼 애들이 훨씬 잘한 거야. 그런 애들이 당장은 고생하더라도 몇 개월만 지나잖아. 그러면은 걔네들이 어떻게 되냐면 아, 내가 이렇게 하나하나 셀 필요가 없었네. 규칙성이 있네. 이게 감이 와. 무슨 말인지 알지? 그냥 모른다고 해가지고 답안지에 한 줄짜리 풀이를 보면서 그 풀이를 이해하는 아이들은 아무리 공부해도 늘지가 않고요. 내가 스스로 내 방식대로 하나하나 경우의 수를 세어나가는 애들이 나중에 실력이 늘어. 알겠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자, 다음. 나머지는 이제 집에서 좀 연습을 해봅니다. 안 되면은 요 질문하세요. 확률과 통계 질문 많이 나올 거야. 자, 유형 4번은 있잖아. 탁자순열이라는 개념이에요. 자, 칠판에다가 정리할게. 자, 원탁이 아니라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생긴 탁자가 있는데
여기에 2명이 앉고 1명이 앉고 2명이 앉고 1명 이렇게 총 6명의 사람이 앉아 있대.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그렇게 얘기했거든. 자, 봅니다. 어떻게 하냐면 먼저 기본적으로 원수녀를 적용해. 기본적으로 원소녀를 적용합니다. 그럼 얼마야? 5 팩토리얼이지? 그치? 자,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를 잡아. 한 명을 잡아. 대표로. 그러면 그 사람이 이동을 하는 거야. 한 칸씩 옆으로. 그랬을 때 결국 똑같아지는 경우가 될 때까지 이동을 시키는 거야. 자, 무슨 말이냐면 이 핑크색이 여기를 가면 여기 있는 애랑 여기 있을 때랑 여기 있을 때랑은 다르지? 위치가 다르잖아. 이 모서리를 기준으로 봐도 다르잖아. 모서리에서 한 칸 옆이고 얘는 2칸 옆이잖아. 그지? 이 탁자는 안 움직여. 원이야 뭐 이렇게 원이니까 뭐 그렇지만 얘는 안 움직이는 애야. 딱 고정돼 있어. 자, 그런데 얘가 여기 왔어. 그래도 다르지? 근데 얘가 여기 오면 탁자 안 움직인다 그랬으니까 내가 이렇게 똑바로 볼 때 거꾸로 보면 똑같아지지. 그치? 내가 이해돼? 그러니까 얘네들을 옆으로 한 칸씩 이동시킬 때 달라지는 경우가 몇 개 생기니?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가 다르지? 곱하기 3. 이해돼? 그렇지. 뒤집어 봤을 때 같아지는 거니까 같아지는 걸 빼는 게 아니라 서로 달라지는 경우를 세 가지가 달라지니까 세 가지를 곱한 거야. 얘도 여기 오면은 같아지잖아. 여기 오기 전까지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가 다 다른 경우가 세 가지가 생기잖아. 그지? 여기 이해돼요? 책에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 원순열의 수에다가 회전시켰을 때 겹치지 않는 경우의 수. 여기는 있잖아. 봐봐. 정사각형, 직사각형, 정삼각형 해가지고 공식이 세 가지가 있는 것처럼 설명하지.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하지 말고 지워버려. 그런데 모든 책에서 이렇게 설명해. 근데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내가 한 것처럼 어떻게? 잘 봐. 직사각형이든 정사각형이든 삼각형이든 다 한 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6명이야. 일단 원순열이라고 생각하고 5팩토리얼. 근데 원순열은 이동할 때마다 다 똑같잖아. 근데 얘는 달라져. 언제?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달라. 그래서 곱하기 3이란 말이야. 이해돼? 자, 정사각형이야.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8명이 앉아 있어.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거 8명이니까 일단 얼마? 7 팩토리얼 곱하기. 자, 너는 이동을 시켜볼게. 한 칸씩 옆으로. 다른 경우가 몇 가지 나와? 2개 나오지? 여기 오면 같아지잖아. 여기도 같잖아. 여기도 같잖아. 그지? 다른 경우가 2개네. 곱하기 얼마? 2. 끝이란 말이야. 삼각형. 그 대신 다 대칭을 이뤄야 돼. 여기는 3명이 앉고 여기는 2명이 앉고 이러면 안 돼. 어? 자, 이렇게 삼각형이야. 이때 몇 명이 9명이지? 일단 얼마? 8 팩토리얼 곱하기 다른 경우 몇 가지? 세 가지. 왜냐면 얘가 여기 오면 같아지잖아. 여기랑만 다른 경우잖아. 곱하기 3. 내 말 이해되니?
이렇게 일관성 있게 이걸로 그냥 끝냅니다. 정리하세요. 이래놓고 내가 이거로 끝냅니다 이랬는데 집에 가서 숙제할 때는 또 유형 4번의 설명 읽어가면서 아 이거 적용해가면서 막 이렇게 푸는 애들 있지. 그러지 말아라. 여기 있는 문제는 다 그걸로 풀면 끝나. 그냥 할 것도 없어. 자, 유형 5번. 자, 평면 도형에다 색칠을 하는 경우인데 23번 같은 경우에 보면은 오른쪽 그림은 자, 오른쪽 그림은 정사각형의 두 대각선을 그어서 4개의 영역으로 구분한 것이다. 서로 다른 7가지 색에서 자, 색이 총 7가지 색이 있는데 이 중에서 4가지 색을 뽑아서 여기 영역에 칠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자, 여러분 딱 보면 내가 그림은 삐뚤어지게 그렸지만 책에는 다 똑같이 나와 있지? 모양이 다 똑같아야 원순열이야. 이거 원순열이지? 자, 그럼 7개 중에서 4개를 뽑아. 7개 중에서 4개를 일단 뽑아. 뽑았지? 그 뽑은 애들을 원탁으로 돌려. 나 이거 아까 설명한 거랑 다른 방법으로 푼 거야. 다른 방법으로 푼 거야. 아까 책에서는 뭐라고 설명했어? 자, 아까 책 처음으로 돌아가 봐. 유형 1번으로 돌아가. 유형 1번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테크해서 원형으로 배열하는 방법의 수. 이렇게 얘기했지, 그지? 자, 어떻게 하라 그랬어? 7개 중에서 4개를 뽑아서 순서대로 배열한 다음에 원탁으로 돌려라. 이렇게 얘기했지? 다른 관점에서 푼 거야. 결과는 또 동일해. 그런데 나는 있잖아. 나는 개인적으로 이게 더 친숙해. 응? 얘는 어떤 개념이냐면 7개 중에서 4개를 뽑아서 직순열을 한 다음에 다시 원순열로 바꿔버린 거고 얘는 그냥 7개 중에서 4개를 뽑아서 원탁에다 돌린 거야. 나는 이게 더 익숙해.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해버렸네. 이렇게 하려고 해. 앞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지? 나는 너네들이 이렇게 했으면 더 좋겠어. 그냥 권고사항입니다. 24번 같은 경우에는 있잖아. 24번은 자 이렇게 생겨서 가운데 동그라미가 딱 뚫려져 있고 이렇게 영역이 나눠져 있어. 그럼 이 주변의 테두리는 원순열이잖아, 그지? 자 그러면은 5가지 색을 이용해서 칠하려고 한데 그러면은 가운데 칠할 수 있는 경우 몇 가지? 5가지가 있지, 그지? 곱하기. 그럼 나머지 색깔 4개 남았잖아. 4개는 원순열로 치면 되지. 그럼 얼마? 3팩토리얼. 이해하겠죠? 야 선생님이 그 뭐야 홀수본만 풀으라고 했다고 시간이 남아 도는데도 홀수본만 풀지 말고 시간이 있으면 다 풀 수 있으면 다 풀어. 어차피 나중에 부담을 줄어드는 거니까. 자 유형 6번에다가 별표 정다각 아 별표 정다각뿔 색칠하기. 자 이렇게 서로 다른 5가지 색을 이용하여 정사각뿔의 각면을 칠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여라.
자, 지금 5가지 색을 이용하는 거야. 지금 얘네들은 밑면은 정사각형이고 옆면은 다 이등변 삼각형인 그런 애들이지. 자, 그러면은 5가지 중에서 밑면에 칠하는 거 하나 골라야 되겠지. 5가지 곱하기 테두리 4개지 3팩토리얼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 자, 여기 37번에다가 별표를 좀 쳐봐. 자, 봅니다. 6개의 색으로 이 정육면체에다가 색깔을 칠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라고 얘기하면 애들이 요거 많이 틀린다. 먼저 어떻게 하냐면 밑면에 칠할 수 있는 경우 한 가지 골라. 6개 중에서 밑면에 칠하는 경우 6가지지, 그지? 그럼 나머지 5개 남아있는 것 중에서 윗면에 칠하는 거 5가지지, 그지?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 6개 중에서 밑면에 칠하는 거 하나 고르고 윗면에 칠하는 거 5개 중에서 또 하나 고르고 그 다음에 4개 남은 거 원탁으로 돌려버리는 거지. 이렇게 하면 답이 틀려. 이렇게 하면. 왜 답이 틀리냐면 어디서 잘못됐냐면 여기서 잘못됐어. 얘가 만약에 이 정육면체가 그냥 건물이야. 땅에 박혀있는 건물이야. 얘가 무조건 밑면이야. 그러면은 이게 성립이 돼. 그런데 얘는 주사위처럼 움직이는 애야. 그러면 너네 한번 생각해봐. 주사위처럼 움직이는 애의 한 면이야. 거기다가 6가지 색깔들 중에서 어느 한 면에다가 색깔을 칠하는 경우가 몇 가지겠니? 한 가지야, 한 가지. 요게 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 애들이. 왜냐면 생각해봐. 정육면체가 없네. 이게 정육면체라고 생각해봐. 여기다가 내가 색깔을 하나를 칠했어. 빨간색을 여기다 칠했어. 그럼 선생님 여기다가 빨간색을 칠할 수 있고 노란색도 초록색을 칠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경우의 수가 6개 아니에요? 이럴 수 있지만 여기다가 내가 빨간색을 칠하는 거는 여기다가 여기다 빨간색을 칠한다. 그럼 얘 이렇게 옮길 수 있잖아. 다른 면으로. 그치? 그러면 이 면에 다시 초록색을 칠하면 초록색을 칠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이게 면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 6개의 면에는 무조건 6가지 색깔이 칠해질 수밖에 없어. 모든 면이 다 모양이 다 똑같이 생겼어. 그렇잖아 지금. 그렇기 때문에 한 면에다가 색깔을 칠하는 경우는 한 가지야. 이해돼? 이게 이해가 되면 끝났어. 따라서 이게 아니라 한 가지라고. 요거 조심해. 요거 애들 많이 틀리더라고. 자, 38번. 38번은 너네들이 풀 거고 내가 그 밑에 여백이 있지, 그지? 거기 39번이라고 쓰고 문제를 하나 만들자. 정팔면체. 정팔면체. 그릴 줄 알아? 잘 그렸다. 그치? 정팔면체. 이게 너네 그 스타크래프트 알아? 스타크래프트? 스타크래프트 프로토스의 이거잖아. 스타크래프트는 선생님이 대학교 1학년 때 있잖아.
처음으로 여기에 나온 것 같아. 우리나라에. 그래가지고 선생님 대학교 1학년 때 PC방이라는 게 있었거든. 요즘에도 있잖아. 근데 그 당시에는 PC방이 되게 신기했어. 그래가지고 스타크래프트를 갖다가 친구들끼리, 과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건너편에 앉고 우리는 이쪽 편에 앉고 서로 막 3대 3으로 막 전쟁하고 막 맨날 그랬어. 수업도 안 들어가고 막 게임에 빠져가지고. 요즘엔 롤 하잖아, 그지? 그때 스타크래프트. 하여튼 그런데 봐봐. 이 정팔면체에다가 8가지 색을 칠할 거야. 정다면체라는 거는 있잖아. 정육면체처럼 정다면체라는 것은 어디로 돌려도 다 모양이 똑같은 게 정다면체예요. 그치? 맞잖아. 자, 얘는 먼저 이거 칠하는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너네도 이거는 있잖아. 이렇게 생각해야 돼. 이거를 밑면이라고 생각하고 톱니가 3개가 올라와 있다고 생각해. 이렇게. 그려져? 그 위에 이렇게 덮었어. 요렇게 저 뒷면이라서 이게 윗면이고 이 그림이 눈에 그려지니? 요게 밑면이고 하나, 둘, 3개 이렇게 톱니가 이렇게 올라와 있고 그 위에다가 또 엇갈리게 덮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거는. 그러면은 먼저 한 면에 칠할 수 있는 경우 한 가지라 그랬잖아, 그지? 그러면 그 맞은면에 칠할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가 되겠어? 7가지가 되겠지. 그 다음에 그 몇 개 남았어? 6개 남았지? 6개 중에서 이 톱니 3개가 원 모양의 원순열이잖아. 그럼 6개 중에서 3개를 뽑아. 그 다음에 원순열로 돌려. 됐니? 그 다음 남아있는 거 몇 개야? 3개지? 3개는 위에다가 덮을 건데 이미 원순열이 아니야. 그러면 걔는 그냥 직순열이야. 3팩토리얼. 이해됩니까? 자, 이게 너네들이 처음이라 가지고 내가 많이 풀어주는 거야. 38번 봐봐. 38번. 자, 얘는 지금 면이 모두 몇 개니? 8개의 면이잖아. 이거 그림 안 그릴게. 그냥 그림 그리기가 어려워. 안 그릴래. 8개의 면이야. 자, 그럼 이거는 정다면체가 아니야. 지금 정다면체는 뭐뭐가 있니? 정사면체. 정사면체. 그지? 정육면체. 정팔면체. 정십이면체. 정이십면체. 요게 정다면체잖아. 이 정다면체는 꼭 축구공처럼 어디를 돌려도 다 모양이 똑같은 주사위 같은 애들이 정다면체잖아. 그지? 얘는 정다면체의 한 면을 칠하는 경우는 몇 가지라고? 한 가지라고. 알겠지? 자, 그런데 얘는 있잖아. 얘는 정다면체 아니잖아. 그러면 얘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아랫면, 윗면이 정삼각형이네. 그지? 아랫면, 윗면은 구별돼야 안 돼. 안 되지? 아랫면, 윗면 구별 안 돼.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8개 중에서 2개를 뽑아. 아직까지 옆면을 안 칠했다. 그럼 8개 중에서 2개를 뽑으면 이 2개를 칠하는 경우는 몇 가지야? 한 가지야. 왜? 뒤집어도 되니까. 그지? 그러면 일단 8개 중에서 2개를 뽑았고 그 다음 밑면에 칠할 거 3개를 뽑아야지. 그러면 6개 중에서 3개를 뽑아서
얘는 원탁으로 돌려야 돼. 원순열로. 됐지? 그럼 나머지 남아있는 거 3개는 직순열이잖아. 3팩토리얼이란 말이야. 이해됐어요? 이해됐지? 우리가 보세요. 수원, 수투, 뭐 미적분 이런 거 공부할 때는 내가 생각했던 풀이 외에 다른 다양한 풀이를 알게 되면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아. 사고력이 확장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확률과 통계는 있지. 사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거든. 당장 탁자순열만 하더라도 선생님이 설명하는 거랑 책에서 설명하는 거랑 다르지. 책이 좀 더 복잡하게 돼 있어가지고 내가 간단하게 정리해 줬잖아, 그지? 그런 것처럼 확률 통계도 되게 다양한 풀이들이 많아요. 그런데 일관성이 있어야 돼, 확률과 통계는. 그 다양한 풀이를 다 내가 알려고 읽어보고 막 그러잖아? 그럼 오히려 막 머릿속이 막 혼돈의 카오스가 와. 그래서 확률과 통계 문제를 풀 때는 그냥 하나의 풀이로 일관성 있게 가는 거야. 그게 도움이 돼.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뭐 했니? 정다면체 칠하는 경우 얘기했고, 정다면체랑 비슷하게 생긴 요 정다면체는 아니지만 38번 같은 요런 거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이게 38번, 이게 8면체하고 비슷하지? 그렇게 공부해주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원순열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었고요. 자, 한 가지만 조금 더 추가를 해주면 염주순열. 염주순열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염주 이게 절에 가면 이제 스님들이 이렇게 돌리는 게 염주 뭐 목걸이 뭐 다 똑같이 생긴 진주 목걸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어. 자, 9개의 이렇게 염주가 이렇게 있는데 원순열하고 똑같지, 그지? 9개의 서로 다른 보석이라고 생각하자. 그 9개의 보석을 갖다가 이렇게 일렬로 목걸이처럼 꿰어내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8팩토리얼이라는 건 알 거야. 그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9개나 썼다. 너무 많이 썼다. 9개 하지 말고 그냥 A, B, C, D 이렇게 4개 있다고 봐. 이렇게 4개를 갖다 했다고 쳐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3팩토리얼이라는 건 맞아. 원이니까.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아까 앞에서 배웠던 원순열하고 차이점이 있는 게 뭐냐면 원순열은 원탁에 사람이 앉아 있는 거잖아. 그래서 아래하고 위는 있어. 그렇지 않니? 그래서 우리가 항상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원순열은. 그런데 이 염주는 있잖아. 앞면, 뒷면이 똑같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 A, B, C, D를 갖다가 내가 B가 지금 이렇게 볼 때는 B가 오른쪽에 있잖아. 근데 이거 내가 뒷면에서 볼 때는 B가 왼쪽에 있다? 그치? 그러니까 결국은 A, B, C, D 이거하고 똑같아. 앞면, 뒷면이니까. 그치? 그래서 곱하기 얼마? 2분의 1을 해주는 거야, 얘는. 알겠지? 요런 거는 염주순열이다. 절에서 넘기는 염주야 뭐 모양이 다 똑같이 생겼으니까 이렇게 염주로 문제가 안 나오겠지? 어떻게 나오겠어? 뭐 7가지 보석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 그지? 서로 다른 7개의 보석을 깬다. 하여튼 그런 개념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해서 지금까지 선생님이 계속 얘기했으니까 이제 너네들이 문제를 풀어보자. 지금부터 풀어봅니다.